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벌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요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원을 여찾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도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 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직결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집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벤스미 국무장관과 나위 줄라사피아 태국 부수상 등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0시경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자 온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가운데 장유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근국 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통일조국과 민족중흥을 향한 줄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의식으로 불교계 윤고암 스님의 독경으로 왕생극락을 빌었습니다. 천주교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사도 예제를 통해 고인의 명복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기독교 찬양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하자 강신명 목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담화에서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첫째,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이어서 상주 지만생도와 근예 근영 두 영예 등 삼남매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부요인과 조문특사,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전에 차례로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교향악단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조가합창과 조총발사 국립교향악단의 장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3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100명의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봉송으로 연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루를 비껴지나 세종도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두를 메우고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자고 어두운 역사의 고난 속을 헤매던 우리 민족사에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해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이 가을 어인 광풍 낙엽 지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5000년 이결에 찌든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의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 외다 역사의 중흥주 외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임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들 하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헛되지 않아 보람 더욱 찾으리라. 6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 길 나라사랑 그 길에 몸바치니여 굳센 의지 끈질긴 실천 그 누구도 못 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보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못다한 일 이루도록 큰 힘 되어 주소서. (80년대) 영광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화와 단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그 말씀, 온 결에게 귀감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셨던 조국에와 숱하게 남기신 업적들, 우리가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한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존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님의 영도력의 소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애와 함께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그 발걸음, 이제 어디로 돌리신단 말입니까? 수많은 내도인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구 행렬 뒤를 따르며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연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새벽잠까지 설치시던 당신께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 소망이셨는데 이제 통곡하는 결의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안개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일본의 조문특사 기시 전 수상과 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자녀를 위로했습니다. 나라와 결에 위한 62해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